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혈장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지금 차트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두산 차트입니다. 저점을 찍었던 시간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산이 10시 40분, 코스피가 10시 40분.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 1위 종목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원전 대장주입니다. 원전 대장주가 빠지니까 코스피도 같이 거의 같은 시간에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원전주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도 살아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두산이 저점을 찍은 시간에 전체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는 부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도 아닌데 거의 같은 시간에 단기 저점 만들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등 나는 것도 비슷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국면이거든요. 여러분, 주식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어와 포모로 나눠지죠. 공포와 기대감입니다. 지금은 피어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시장이 지금 두산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러분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반등은 나왔습니다. 5만원대 51,100원 찍고 올라왔는데 6만원 회복은 못했고요. 당분간 굉장히 큰 등락이 나올 걸 예상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두세 달 정도 박스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죠. 근데 그 박스가 밑으로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4,000원 찍은 다음에 박스 구간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하향할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추가적으로 빠져서 쭉 뺄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간신히 돌려서 반등이 나올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두산 보시면은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동향 보시면은 물론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격한 매도는 아닙니다. 순매도가 아직 큰 건 아니에요. 외국인의 매수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수입니다. 지금 어차피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주식이 빠지면서 박스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단계는 아주 낮은 단계고 이거보다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배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했다가 많이 환매수하는데 오히려 추가 공매도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바로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개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레버리지가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급등 급락 가능성이 양쪽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두산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개입이 됐고 지금 이분들 많이 걱정되시겠죠. 반대 매매나 담보 부족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공매도. 지금 공매도 쳤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쇼 커버 스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전 ETF, 우후죽순처럼 ETF가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ATF에 상장된 종목이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다행으로 손절매가 나게 됩니다. 자동으로. 개인의 신용 손절매와 함께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두산 일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방향을 밑으로 잡아서 밑으로 더 뺄 건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슈에 대한 짧은 분석과 기술적인 부분, 대응 전략 차트,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흘인가요? 나흘 연속 빠졌습니다. 오늘 저점까지 뺀다면 한 20-30% 이상 하락을 했던 건데 하한가만 맞은 셈이죠. 과연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장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ETF가 바로 그저께 상장이 됐습니다. 미래와 신한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식은 타이밍인데 이런 물량들 들어가자마자 ETF에 있는 주식들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로스컷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ETF가 있습니다. 원전. 올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ETF는 펀드를 사고 파는 겁니다. 펀드를 한번 환매하거나 이럴 때 시간이 걸리니까 장에서 쉽게 매매하려고.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 당연히 두산도 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주가 급락하면 로스컷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신용 매물과 함께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ETF 매물이 정리되는 시점이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수원과 계약을 했는데 미국, 유럽, 원전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어제는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준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로얄티를 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주를 포기한다? 지역을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루머도 돌았고 루머들이 다 현실이 됐습니다. 또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50년 로얄티를 약속했다. 어마어마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지역을 포기한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SMR 이슈로 올라왔었는데 바로 이런 게 터지면서 결국 작년에 올 초까지 뜨거웠죠. 24조 체커 원전. 결국 이걸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 혹시라도 다른 게 더 있다면 빨리 밝혀져야 됩니다. 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찜했다. 매년 20% 폭발 성장. 바로 이거죠. SMR 때문에 두산이 올라왔습니다. SMR이 왜 중요하냐? AI 때문이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다른 전력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죠. 그만큼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SMR이고 빌 게이츠는 일찌감치 이걸 내다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테라파워로 세워서 9천억을 유치했죠. SMR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건설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런 큰 장점 때문에 북미 지역 전체에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건설이 되고 있고 두산이 수혜주가 됐었죠. 그리고 미국이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완전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웬만한 중소도시만큼 전력을 먹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하나가 2030년이 되면요, 데이터 센터 전체 우리나라 전력의 1.7배를 먹습니다.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AI 데이터 센터 대안이 SMR입니다. 덕분에 SMR로 돈이 몰리고 있죠.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로 세워서 9천억을 유치했고 울트만은 오클로에 투자를 했습니다. 6천억.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커 원전 말고 두산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데 유동성 문제입니다.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부분. 밖에 지분 담보로 2조 가까이 대출을 했고 채권 발행이 1,500억 정도 있습니다. 자금 부담. 지금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 ETF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신용매물 문제. 이거 굉장히 부담됩니다. 반대매매. 당분간 이게 나올 거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체커 원전. 여러분, 로열티 문제도 그렇지만 지역을 포기한다는 거, 유럽, 미국,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악재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빌 게이츠가 이미 20년 전에 투자를 했었죠. SMR에다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원전 정책이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완전히 친원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AI 데이터 센터가 원인이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SMR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회사를 세우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유동성 문제. 아직은 수면 아래 있지만 이런 게 부각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이렇게 그동안 숨겨져 왔던 악재들, 그동안은 계속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바로 체커 원전 문제, 작년부터 찌라시가 돌았죠.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불각됩니다. 주가 그래서 급락이 나왔고 다행히 5만원은 깨지 않았는데 안심할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주봉 보시면은요, 올해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외국인들은 그냥 저가로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올리나? 신용 매수와 담보 대출이 들어왔고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했다가 숏 커버, 스키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스키즈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스키즈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 보시면 재작년에 급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급등했다 급락하죠. 이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환매수 하려고 그러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스키즈가 나와버렸어요. 시장가로 샀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숏 스키즈가 들어오면 이상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에코프로처럼 두산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영향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키즈가 나왔다가 급락하는 부분이죠. 과연 어디서 멈출지, 반대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봉입니다. 몇 년 됐죠. 벌써 매집한 지가 10년 차트인데 이때 하락했고 하향 매집, 이때부터 매집이 시작돼서 쭉 하향 매집을 하다가 들어올렸습니다.
매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4년입니다. 주식은 특징이 있죠.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같이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4년의 매집 기간 동안 얼마가 올랐습니까, 여러분? 이거 7배, 8배?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해 상승률이 너무 크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실적과 주가와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설명 들으시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마 이 그림을 주식 관련 서적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의 워런 버핏이죠. 산책하는 개입니다. 여러분, 반려견 산책해보면 알죠? 반려견은 항상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반려견이 주식이면 뒤에 있는 주인은 경제입니다. 이게 종목이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앞서갔었죠. 포모라 그러잖아요. 기대감에 주가 올라가는 거. 근데 반려견과 주인 사이가 너무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려견이 돌아보고 주인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보통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거리를 좁히려고. 바로 그겁니다. 실적 비해서 주가가 먼저 간 겁니다. 반려견이 산책 나갈 때 앞서 나갑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리스크가 큽니다.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그죠? 그러면 반려견이 어떻게 합니까? 반려견과 개와의 거리가 일정 구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앞서 가던가 실적이 좋아지던가 아니면 얘가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무슨 과정일까요? 반려견이 앞서 나갔다가 실적 보니까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리가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얘는 앞서 나갑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일정 기간 조정받으면 다시 반등 나와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앞서갔던 반려견이 돌아보고 실적과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서서히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끝나는 순간 거리가 좁혀지면 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너무 뛴 겁니다.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스퀴즈가 들어왔고 급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 당연히 사야 되겠죠. 장기적인 추세는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원은 SMR밖에 대안이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월봉에서 나타나죠. 기간이 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이 길면 멀리 갑니다. 근데 조정 없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고 다시 갈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최근에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멀리 간 섹터가 있죠. 조선, 방산, 원전입니다. 3000포인트를 만들었던 주역이 얘네들인데 이미 얘네들이 슬슬 퇴장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부 물량을 정리해서 다른 섹터로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두산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하락을 하든 이제는 서서히 주도주 섹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등 나오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금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금리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갑니다. 그리고 제조주보다는 어떤 게 갑니까? IT 종목이 갑니다. 바이오나. 추세가 이렇습니다. 금리 부담이 없는 종목들. 아무래도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들 금리 부담이 많죠. 대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IT나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성장하는 종목들, 성장주라고 그러잖아요. 전통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SMR도 성장 종목이긴 한데 전통적인 의미의 IT나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금리에 민감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고 시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놨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 방, 원은 대표적인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조주입니다. 이거보다는 IT나 바이오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큰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어떤 신호와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세력들이 끝난 건지 조정받고 다시 갈 건지 매매 전략 안에 각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타점과 그리고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고요. 패턴 그리고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지금 같은 단기 하락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두산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공부방, 대응방이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산 관련 차트 분석, 속보, 이슈,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박 대표가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인데 구독하시고 승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와 대응 전략 방, 공부방 둘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 급락했을 때 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SMS 문자 신호로 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문자가 엄청 들어왔는데 급락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 대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동일한 형식으로 두산을 문자 신호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배너 있는 번호로 두산이라 보내시면 바로 오늘 아침부터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디가 진바닥인지 바닥 신호 확인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반등 나왔을 때 일부 물량 정리할 타이밍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두산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변화에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매집주 리스트, 상법 계정 수혜자 탑비 5종목. 조방원,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이 연초에 이걸 샀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1년 계약인데 비중을 미리 정합니다. 살 비중을, 보유 비중 10% 뭐 20% 이렇게 정하잖아요. 나중에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작년부터 올랐죠. 아마 7월경부터 기관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하고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현대, 롯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매집주 최근에 한국에 100조짜리 미국의 헤지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과연 조방원을 샀을까요? 일부 편입은 했지만 5천억 베팅하면서 적은 비중입니다. 다른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제가 PB 펀드 매니저 오래 하면서 만들어놓은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 이런 분들 제가 그래서 후배님들한테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어떤 거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금 있으시거나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당장 사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독자분만 보내드리는 건데 주식을 전혀 모르겠다는 어떤 거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은 있는데 문자를 매집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매집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두산 먼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두산하고 알로 보내시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대응방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신호로 모두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앙드레 코스타라는 예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한 신호 같은데 항상 얘가 앞서갑니다. 선행한다 그러죠. 주식이 두산에 대한 기대감 개인의 심리는 두 개인데 공포하고 포모 아닙니까? 바로 이 포모가 작용하면서 원전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오픈하고 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논란, 고평가 논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랑 최근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두산이랑. 근데 여러분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배에서 3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근데 얼마 전에 시총이 두산이 현대차를 넘어갔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수치만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포모의 심리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과의 괴리를 좁혀야 됩니다.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간파했죠. 경제, 주식시장, 두산 에너비리티 그리고 이거 두산 에너비리티 주가입니다. 주가 7만 원대까지 갔어요. 2만 원대부터 많이 갔습니다. 단기간에 그것도 급등했으면 조정 없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반려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좁아지면 다시 앞서 나갑니다. 좁아지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요.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각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와 타점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신호와 패턴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아울러서 이렇게 매매하실 때 타점을 잡기 어렵다, 두산이라 보내시면 SMS 통해서 문자로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엘러비리티와 코스피 차트 저점 시간이 비슷합니다. 거의 일치를 해요. 분봉으로 보시면 나오죠. 10시 40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연히 일치일까요? 글쎄요. 두산이 저점을 찍은 시간에 코스피도 저점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닌데. 그만큼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비리티, 얘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그대로 밑으로 빠지냐에 따라 투심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과연 하반기까지 조선, 방산, 원전 얘네가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미 기관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 다음 단계 종목들이 갈 수 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조방원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리포트에 담았어요. 시나리오, 타점, 그리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신호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리포트와 공부방 구독하신 다음에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박 대표가 공부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박 대표가 준비한 매집주 리스트, 두산이 더 갈 수도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황제주가 될 종목들 리스트 1단계 매집주 리스트입니다. 매집에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호가, 시장가 1단계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사셔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구독하고 승인 문자 보내신 분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